열기. 예제는 실전 포토샵 폴더 안에 있는 힐링 브러쉬라는 요 그림을 열어와 주세요. 여기는 이 지갑 부분의 그림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메뉴에 보시면은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복구 브러쉬 도구는 우리가 어떤 질감을 복사해서 입힐 때 쓰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시고 깨끗한 질감, 즉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질감 부분을 Alt를 누르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그 부분이 일단 클립보드에 기억이 됩니다. Alt를 누를 때 이렇게 관형 모양이 뜰 거고요. 이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할 부분에 마우스를 다시 가져가신 후에 끌어주시면 여기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 부분이 복제가 돼서 입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의 질감이 깔끔해졌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제할 질감 부분을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관형 모양이 나올 때 클릭을 합니다. 클릭. 그러고 Alt는 이제 떼요. 그 다음에 지울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끌어주시면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온 부분에 질감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를 뭘 가져올 거냐면 전지현 보정 전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를 가져와 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지현이라는 어떤 연예인인데 화장하기 전이다 보니까 잡티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잡티를 이제 보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복구 브러쉬로 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그냥 찍으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작업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잡티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는 어떻게 좀 편하시냐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는요, 이 브러쉬 근처에 있는 질감으로 입히는 거예요.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하시고 이렇게 끌거나 클릭해서 입혀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아마 영역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땀구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자잘하게 퍼져 있는 질감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많이 쓰겠죠? 우리가 꾸미다가 만약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망가졌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뭉개졌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실 때는 여기 힐링 브러쉬에서 하나, 둘, 셋, 한 세 번째, 네 번째 요쯤에 보시면 브러쉬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애가 있죠. 이게 작업 내용 브러쉬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은 그 문지른 부분이 원래 원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를 돌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되돌릴 때 우리가 저번에 여기 작업 내역 히스토리 팔레트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내가 다시 돌리고 싶을 때는 히스토리 브러쉬로 문질러서 일부만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모델의 얼굴을 좀 날씬하게 바꾸고 싶어요. 원래부터 좀 얼굴형이랑 되게 예쁜 배우기는 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얼굴에 살을 좀 줄이고 싶다든지 약간의 변형을 하고 싶으실 때는 필터에 보시면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포토샵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여성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진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무진장 많이 하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자, 픽셀 유동화로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뒤틀기 도구라고 하는데 요거를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만져주시면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압력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압력을 만약 조절해 놓으면 이렇게 확확 들어가고요. 속도를 조절해 놓으면 속도가 빨리빨리 조절되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재구성 도구라고 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아까 히스토리 브러쉬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죠. 자, 요거는 매끄럽게 도구라고 하는데요. 새로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요 정도. 얘는 시계 방향 돌리기 도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오목 도구라고 해서 브러쉬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볼록 도구라고 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기준해서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해요. 요거는 왼쪽 밀기 도구인데 왼쪽으로 미는 역할은 하겠지만 왜 이거에 쓰여질지 어디에 쓸지는 사실 제가 정확진 않아서 기능을 알아도 사실 어디다 쓰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좋은 쓰임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별로 안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기는 이제 마스크 고정 도구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갛게 색칠을 해놓고 다른 데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다른 데는 움직여지지만 지금 마스크로 색칠한 빨간 영역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영역을 내가 해제해 주는 게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 요거는 이제 얼굴 도구라고 해서 얼굴 형태를 늘리거나 줄여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손바닥은 손바닥 툴인데 돋보기로 내가 화면을 크게 키웠다면 옆에 있는 부분을 조절하고 싶을 때 손도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돋보기는 클릭할 때는 확대가 되지만 작게 하려면 Alt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작아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다시. 자,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옆에는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눈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 크기를 크게 작게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눈 높이 또한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눈이 확실히 커진 게 보이죠? 눈 너비도 더 넓게 하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직접 조절해도 되지만 이게 좀 더 좋아진 점이 이런 식으로 눈 기울기 또한 이렇게 너무 인상 싸나오면 약간 눈을 이렇게 낮춰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또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코도 코의 높이를 맞춰서 둘 수가 있고 너비를 넓게 또는 높게 미소 지은 얼굴로 할지 아니면 미소를 없앨지 윗입술에 대한 거 아랫입술에 대한 거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얼굴도요 이마를 넓게 할지 좁게 할지 턱 높이를 낮출지 줄일지 턱선을 조절을 하는 것도 되고요. 얼굴의 전체적인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얼굴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아마 CC 버전하고 CS6가 다른 게 이런 거가 좀 다를 거예요. CC 버전은 이런 게 없거든요. 대신에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은 있는데 여기서 얼굴 인식을 따로 하겠다 이런 기능은 따로 없다 보니 아마 그게 CC 버전에서는 좀 더 발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턱을 여기 있는 걸로 건들지 않고 여기 걸로 한번 해본다면은 턱을 내가 조금 보정하겠다 라고 했을 때 마스크로 고치고 싶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세색을 해준 다음에 뒤틀기 도구로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보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화면을 확대해 놨다 보니까 여기 확인 버튼이 안 떠서 좀 이쪽으로 치워서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됐죠. 아까 원본하고 보면은 원래 작업 내역 브러쉬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개슴츠레한 눈이었다면 유동화 도구로 조금 더 크게 눈을 키운 게 확인이 되네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포토샵으로 사진을 얼굴을 이제 보정하고 인물 사진을 이제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하실 분들은 좀 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은 메뉴라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어렵진 않았죠? 그러면 오늘 시간엔 제가 포토샵에 우리 GTQ에 안 들어가는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른 메뉴를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패치라는 예제를 열어주세요. 요 구두 모양의 예제입니다. 자, 로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전에 활용했었던 요 브러쉬 도구 쪽에, 스팟 브러쉬 도구 쪽에 패치 도구라는 걸 활용해 볼 거예요. 자, 패치 도구는 이렇게 누더기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패치 도구를 선택하시고 범위를 이렇게 끌어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소스 형태로 끌어다가 깨끗한 질감 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질감으로 입혀져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패치 툴을 선택하시고 영역을 끌어서 잡아요. 얘를 소스로 선택을 하시고 끌고 깨끗한 질감에 놓는 거예요. 클릭, 완성. 자, F12번은요, 리버트라고 해서 저장하기 전, 그러니까 처음 불러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리버트예요. F12번 제가 눌러서 이렇게 원래대로 좀 돌렸고요. 이번엔 여기 있는 이 질감을 여기다 입히겠다라는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일단 영역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시고요. 대상을 선택해서 얘를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은 여기 있는 질감을 여기 자연스럽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소스랑 대상의 차이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예제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파일을 열기 하셔서 이번에는 찢어진 청바지를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청바지가 찢어져 있는데 패치 툴을 이용하면 이 청바지를 꼬맬 수 있습니다. 패치 툴로 소스 모드로 영역을 잡아주시고 깨끗한 대로 끌어다 놓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구겨진 것도 간단하게 필 수 있어요. 만약에 쇼핑몰 사장님이요, 샘플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배기 실려서 다시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패치 툴을 아신다면은 그냥 바로 처리가 되죠. 자,
패치 툴로는 다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질감 부분을 선택해서 대상으로 놓고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패치 툴을 이용해서 청바지 모양을 리폼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자, 청바지 한번 보정해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딱히 질문이 없으신 분은 예제를 좀 열어주시면 제가 다음 것도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예제를 열을 거냐면 말이라고 적혀있는 이 예제를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 인식 이동 도구라는 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인식 이동 도구는요,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나머지 영역은 자동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있는 내가 옮기고 싶은 대상말을 선택을 하고요. 얘를 끌어다가 옮기면 이렇게 하고 확인할게요. 자,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말이 이쪽으로 옮겨졌고 이 부분은 원래 이 부분의 색깔로 대략적으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말 가장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따가지고 왔기 때문에 완전히 좀 뭐랄까 티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은 히스토리 브러쉬로 약간 이 주변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말처럼 깔끔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속에 있는 비단잉어를 찍다 보면요. 보통 난간이 있고 우리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물가로 아예 갖다 놓고 찍을 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난간이 찍히게 돼요.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요. 내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트를 구성을 해놓고 사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종이를 만약 이렇게 받쳐놓고 사진 찍는다고 해도 종이의 가장자리 부분이 찍히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이 난간이 배기 싫어요. 그래서 이 난간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난간을 좀 선택을 하시는데 난간이 지금 보니까 삼각형, 즉 각져 있는 도형이네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다각형 올가미 툴로 이 난간 부분을 좀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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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이렇게 아래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난간 부분을 선택하시고 편집에 7 내용은 내용 인식으로 해서 표준 모드로 100%로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 주변의 질감으로 여기가 채워져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좀 어색하다는 부분은 우리 내용 인식 도구나 아니면 패치 툴 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맞춰서
확인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색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다 보면은 가끔 이제 사진을 찍다가 플래시에 사진에 눈에 이제 수정체가 반사가 돼서 빨갛게 찍히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좋아하는 어떤 애견을 찍을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옛날에 사진 찍을 때도 저도 언젠가 이렇게 눈이 빨갛게 찍혀서 좀 속상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정목현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내용인식 도구 요거 눌러보시면 정목현상 도구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눈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죠? 창은 다시 닫아주시고 열기. 파일은 호박 예제를 열어주세요. 자, 도장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복제 도장 도구라고 되어 있는 이 툴을 활용하시는데, 클릭하시고 일단은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위치를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설정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오류가 뜰 거예요. 복제할 영역이 정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Alt 클릭해서 복제할 영역을 정의해라 라는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내가 복제를 하고자 할 때는 Alt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관형 모양이 나올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lt를 떼면 돼요. 아까 여기 힐링 브러쉬랑 비슷하죠? 그 다음 이렇게 끌어주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 부분이 복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복제 도장 툴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피라미드를 복제하겠다. 역시 피라미드에 복제할 영역을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고 복제할 위치에서 끌어서 이렇게 복제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파일의 열기 가셔서 이번에는 실력02라는 파일을 불러와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요. 이 감을 Alt 클릭. 그리고 감을 이렇게 복제해서 감나무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물론 티가 안 나려면 여러 개의 감을 복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를 없애볼 건데, 여기 잔디밭을 Alt 클릭하셔서 입히면은 돌멩이가 이 잔디밭으로 입혀질 테니까 없어지겠죠. 요런 작업들을요, 보통 이제 건축 조경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작업이에요. 네. 정리 끝. 자, 브러쉬로 여기서는 뭐 간편하게 로고 넣기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브러쉬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돼서 가볍게 브러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폭을 그냥 800에 600,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800에 600 픽셀로 해서 제작을 눌러주시면 흰색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흰 도화지를 하나 꺼내주세요. 자, 브러쉬 툴을 볼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브러쉬 도구는 내가 어떤 뭐 간단한 뭐 선을 긋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브러쉬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간혹 쓰일 수가 있겠지만 GTQ에서는 브러쉬 도구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GTQ를 할 때 많이 활용을 안 해보실 거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브러쉬 도구를 누르면 옵션 바가 보이죠? 이 브러쉬에 관련된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브러쉬의 크기를 뜻해요. 그래서 크기를 내가 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경도라는 건 뭐냐면 이 브러쉬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거냐 딱딱하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부드러운 원을 고르면 경도가 0인 거고, 만약 경도가 높으면
단단한 원? 가장자리가 반듯한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그냥 부드러운 원으로 할 거고요. 크기는 한 10픽셀 정도만 해볼까요? 브러쉬는 이 밑으로도 다양한 브러쉬들이 많아요. 그리고 드라이 재질 브러쉬, 수채화 재질 브러쉬, 특수효과 브러쉬 등의 브러쉬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 브러쉬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색깔이 두 개를 설정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포토샵에서 일단 이 두 가지 색깔은 기본적으로는 위쪽이 까만색, 아래쪽이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 앞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전경색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거는 배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경색이 보통 브러쉬 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경색의 색깔을 바꿀 때는 이 까만색 요 도화지, 요 앞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색상 피커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을 하겠다, 파란색을 하겠다 한다면 여기에서 색깔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원하는 색깔 톤을 먼저 여기서 골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색상이 바뀌었죠?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클릭하시면 브러쉬의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파랑도 색깔이 선명한 파랑이 있고 흐리멍텅한 파랑이 있고 검은 파랑이 있고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색상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어주시면 색깔이 여기서 보여질 거예요. 해서 이 색깔을 내가 쓸 거면 확인. 만약 이 색상을 내가 자주 쓸 거면 아예 색상 라이브러리나 견본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보시면요, HSB나 RGB 값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색상들마다 원래 색상에 헥사코드 값이 다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이 값을 제시해줘서 이 값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색깔을 고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요 헥사코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빛의 3원색인데요. 앞에 두 가지는 레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린, 세 번째는 블루, 이렇게 RGB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0000의 경우는 색깔이 다 꺼져 있는, 즉 까만 색깔이 되는 거고요. 우리 빛이 다 켜지면 가장 밝은 색인 흰색이 되잖아요. FFFFF는 흰색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FF0000은 빨간색 불만 켜고 나머지는 끈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 00FF00은 그린 색깔, 그 다음에 0000FF의 경우는 블루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FFF00은 빨간색과 지금 녹색의 불이 켜져 있으니까 노란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은 상식 정도라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FF CC00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설정해 주면 그 값을 우리가 그냥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좀 딴 길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색깔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파란색을 고르고 싶어요. 그럼 파란색을 찍으면 파란색 색깔 계열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란색 색깔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전경색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끌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각형을 그리려는데 이쁘게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그릴 거냐면,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서 모양을 그릴 때 반듯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서 그려보세요. 뭐 어차피 브러쉬는 자주 쓰는 메뉴는 아니긴 한데 가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밑줄을 긋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쇼핑몰에서 화살표 표시를 내거나 이런 디자인 같은 걸 하실 때는 간혹 또 쓰실 수가 있어서 한 번은 짚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질문사항 받은 후에 조금 더 브러쉬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브러쉬 모양을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 옆에 보시면 요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 내가 브러쉬를 더 만약 찾고 싶으면 추가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옆에 보시면 폴더 모양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브러쉬 설정이라는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브러쉬를 고르겠다라고 했을 때 브러쉬를 다른 걸 골라놓고 문질러서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간격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들어왔는데요. 간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브러쉬의 그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런 점선 같은 느낌? 이런 브러쉬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경도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반듯한 브러쉬에 크기가 아까 한 10포인트가 되고 간격을 좀 많이 띄어서 이런 동그란 모양을 낸다면 가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선을 그릴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색깔은 이럴 때 파란색보다는 약간 흐린 회색, 연한 회색 같은 걸로 하면은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 때도 활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더 나가자면 이제 분산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요것도 어쨌든 포토샵 우리 GTQ에는 들어가 있진 않는 내용입니다. 자, 브러쉬로 연습 다 해보셨다면 다시 이 창은 닫고 다음 예제를 설명할게요.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부드러운 그레디언트 효과로 세련미 살리기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때 이제 가져올 예제는 파일의 열기에서 여기 그레디언트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PS 파일이.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해 주세요. PSD 파일은 포토샵 전용 파일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레이어가 살아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JPG나 다른 사진들을 가져왔을 때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gradient.psd 파일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 이 그림은 백그라운드라는 배경이 있고 그 위에 파리즈라는 요 그림이 얹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파리즈의 눈 모양을 가려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보이고 다시 이 눈 모양을 클릭하면 파리즈가 나타나죠. 만약 이 백그라운드의 눈 모양을 가리면 파리즈만 보이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비춰져서 이 흰색 배경에 이 열쇠고리가 얹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일 거예요. 우리 파리즈를 선택한 채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예전에 아마 배운 내용일 거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혹시 확인 다 하신 분은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클릭해서 선택 좀 해주세요. 전경색은 전경색 부분을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 피커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시고 그 다음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배경 색깔 또한 클릭하시고 배경 색깔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색깔을 클릭하시고 색깔을 고르고 확인하시면 색깔이 입혀질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전경색인 제가 고른 색은 분홍색이네요. 분홍 색깔로 배경을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Alt를 누르시면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채워지는데 얘가 약간 버그가 있는 게요. Alt 딜리트 하면 바로 안 채워져요. 그럼 Alt 딜리트 2번 할까요? 자, 이번에는 배경 색깔인 요 하늘 색깔로 요 부분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딜리트해요. 컨트롤 딜리트.
자, Alt 딜리트는 정경색으로 채우기,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으로 채우기. 자, 연습해 보시고요. 이해되셨다면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전경색과 배경색을 선택을 했을 때 두 가지 색을 서로 바꿀 때는 요거가 전경색과 배경색 전환입니다. 이걸 누르면 전경색과 배경색 선택한 걸 전환할 수가 있고요. 포토샵은 기본적인 전경색은 까만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바꿀 때는 여기 끝에 보면 까만색, 흰색 있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전경색은 까만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한 번씩 보신 분은 다시 전경색, 배경색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좀 바꿔주세요. 그라디언트로 채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여기 그레디언트 도구라고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시면 윗부분의 옵션 바가 모양이 또 바뀌어서 나올 텐데요. 옵션 바는 원래 내가 고른 툴에 대한 옵션을 나타내는 거라 어떤 툴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옵션 바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색상인데요. 여기 옆에 삼각형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거는 전경색엔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경색과 배경색을 준 게 시작색과 끝색이 돼서 채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경색 앤 트랜스퍼런트, 즉 전경색에서 투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그냥 원래 색깔들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첫 번째 걸로 고를게요. 자, 그리고 일단 그라디언트의 모양은 첫 번째 있는 선형 그라디언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이제 끌어서 우리가 여기 그라디언트로 채워볼 건데, 왼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끌어서 놔볼까요? 그러면 왼쪽에는 시작 색깔인 파란 색깔, 즉 전경 색깔인 파란 색깔로 채워지고요. 요 오른쪽 제가 마우스를 뗀 위치에서는 배경 색깔, 즉 끝색인 배경 색깔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끄느냐, 얼만큼 끄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끌어서 여러 번 끌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확인이 되셨다면 두 번째 원형 그라디언트를 볼게요. 원형 그라디언트는 가운데서부터 아래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 끌어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시작색인 파란색, 끝부분이 제가 고른 배경색인 초록색으로 색칠이 됐네요. 자, 이때 만약에 색깔을 다르게 할 거면 반전하면은 색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요거는 앵글형 그라디언트, 즉 여기는 이제 모양이 각진 그라디언트라고 뜨는데, 끌어보시면요,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뿔 이렇게 감아놓은 그런 모양처럼 채워졌죠? 네 번째는 반사 그레디언트. 한쪽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끌었을 때 반대편 방향으로도 똑같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다섯 번째 그라디언트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들어간다 해서 다이아몬드형 그라디언트. 끌어보시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라디언트 효과들 한 번씩 쭉 확인하신 후엔 그라디언트를 지금은 두 가지 색깔로만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색깔로도 그라디언트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색상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그라디언트에 이 꼭지점 있죠? 여기가 이제 색상 넣는 컬러 피커인데 이 색상 지점을 따닥 눌러서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만약 색상을 더 추가할 거면 이 중간 지점에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왔을 때 클릭, 따닥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내가 영역을 더 추가해서 색깔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 때는 얘를 끌어다 버리면 이렇게 없어져요. 포토샵에서는 Alt가 복사잖아요. 만약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 놓겠다라고 할 때는 이 정지점을 Alt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 옆에 보면은 마름모 모양이 있죠. 여기서 조절해서 이 그라디언트가 퍼지는 정도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요 버튼들은요, 불투명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좀 내가 불투명하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투명도 조절도 위에서 가능해요. 자, 어쨌든 그라디언트 색깔을 내가 마음에 들게 바꿔주시고 확인하신 후에 다시 끌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지는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PSD 파일은 닫아주시고 저장 안 할 거니까 이번에 가져올 이미지는요, 요거예요. T라고 적혀 있을 건데 배경을 흐릿하게 해서 상품을 강조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제품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가 주변이 보면 이렇게 너무 선명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래 내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의 피사체 여기 바깥쪽 부분들을 좀 흐리게 해주면 아무래도 내가 보이게끔 하고 싶은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자, 그때 이용하는 툴입니다. 요 그라디언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손가락 도구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흐림 효과 도구라고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강도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게 흐려지는 거고요. 약하면 천천히 흐려져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 연습이니까 강도를 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인물 사진 같은 걸 보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강도를 약하게 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겠죠. 자, 문질러 보시면 지금 요 스무스 툴 같은 경우는 문질러 보시면 이렇게 문지르는 부분이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 툴이라고도 보고요. 자, 그 다음 선명 효과 도구. 요거는요, 반대로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라인을 좀 선명하게 하거나 이럴 때 선명 효과 도구로 이렇게 선명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강도 값을 조절해서 해보시면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역시 너무 많이 문지르면 깨지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어쨌든 선명 효과 확인되셨다면은 손가락 도구. 손가락 도구는요, 이렇게 문질러지는 도구예요. 사실 많이 쓸 일이 없는 건 손가락 도구이긴 한데 그래도 기왕 들어간 김에 설명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흐림 효과 도구, 선명 효과 도구, 손가락 도구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다면 이번엔 다른 예제 하나 또 열어볼게요. 이번에 확인할 예제는 잠깐만요. 어디 갔냐. 스펀지 요거 열어주세요. 이거 말고요. 이거 스펀지. 이번에 확인할 거는 이쪽에 있는 닷지번 스펀지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닷지의 경우는 밝게 하는 건데요. 여기 노출이라는 값이 높을수록 되게 밝아져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백지장 같이 하얘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정을 할 때는 노출 값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적당히 약간만 낮춰주신 채로 여러 번 문질러서 조절해 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닫지는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태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번 도구의 경우는요. 선택하고 문지르면 어두워져요. 일단 노출값을 제가 높여서 먼저 보여는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값 조절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노출값을 100으로 놓으면 물론 확 보이긴 하지만 조금 낮춰서 여러 번 문지르는 형식으로 하셔야 아마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펀지 도구. 스펀지는요, 모두가 채도 증가와 채도 감소가 있는데요. 채도 증가의 경우는 원래 있는 색채를 좀 더 순도 높은 색채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 만약 빨간색이 있었다면 더욱더 빨강이 강조가 돼서 보이게 해준다면은 채도 감소는 무채색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채도 감소로 만들고 만약에 이 주변의 배경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배경이 이렇게 무채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무채색이라는 건 무슨 색이냐면은 색깔이 없는 색이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색상이 원래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나왔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배경 부분을 흑백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컬러로 놓잖아요. 그런 이미지 컷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요런 느낌이 실제 광고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보통 이제 색조 화장품 광고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한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예, 노란색 코트를 강조하느라고 예, 색깔을 이제 노란색 코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놨었던 그런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일단 광고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한동안 좀 예, 유명한 광고가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강렬한 빨간색 버즈 이어폰하고 그리고 이런 핸드폰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였을 건데요. 한 번쯤은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보시면은 모델 부분은 색깔을 없애고 그 핸드폰 부분만 색깔을 이렇게 놓고 예, 이어폰 부분만 색깔을 넣으니까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강조가 돼서 보이죠? 이런 효과 같은 걸 만들 때 예, 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선택 영역을 잡아가지고 이용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브러쉬로 막 문지르는 작업보다는 아마 선택 영역을 잡아서 그 부분을 뭐 흑백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마 더 반듯하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툴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자, 스펀지에서 모드를 채도 증가로 놨을 때는 이번엔 반대로 채색이 이렇게 증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치마 부분을 문질러 보니까 치마의 빨간색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채도를 증가를 하거나 해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